사춘기가 오면서 이제 엄마들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게 있죠. 네, 바로 생리. 생리를 하면은 이제 부모님들이 뭐 생리 파티 이런 것도 열어주시더라고요. 요즘 생리 파티에는 무슨 선물을 많이 하나 그랬더니 생리대, 생리 팬티 이런 걸 또 선물 많이 주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우리 아이를 위한 클릭 의학클의 김규현입니다. 병원에는 정말 많은 진료 과목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지만 제 주변 친구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유난히 가기가 조금 망설여지는 진료과가 있지요. 네, 바로 산부인과입니다. 생각보다 정말 가기만 하면 너무 많은 부분들이 해결이 되는데 늘 망설이고 검색만 해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우리들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서도 엄마들이 비슷한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아이들을 산부인과에 데려가는 어떤 상황이라든지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함께 얘기해 주시고 해결해 주실 산부인과 전문의 이유진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전문의 이유진입니다. 지금 이유진 선생님께서는 강석 미즈메디병원 난임 클리닉에서 근무를 하고 계세요. 인턴 때 만나서 정말 많은 일들을 같이 겪고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많은 부분들을 채웠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신생아부터 청소년까지 조금 산부인과에 가야 되나? 또는 가기 좀 그런데? 라는 여러 질문들을 좀 같이 해결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장 진료소에서 갓난 아이들 또는 이제 1, 2개월 아이들을 볼 때 많이 듣는 그런 질문이 있는데 기저귀를 엄마들이 가져오세요. 그래서 분비물을 보면서 이렇게 피가 나왔어요 라고 하는 기저귀를 가지고 오시거나 또는 사진을 찍어 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러한 경우에 아이들도 생리를 하는 거냐 라고 물어보기도 하고 아이들이 질염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기도 하거든요. 아이들은 뭐 생리는 아니고요. 질염은 이제 종종 있을 수가 있어요. 뭐 대부분 이제 팬티가 지저분하다든지 아니면 뭐 이제 기저귀나 아니면 아이가 많이 가려해서 이제 생식기 부분을 자주 이제 긁는 그런 증상으로 어린 여자 아이들이 종종 내원을 하는데요. 유아기 때 흔한 질염으로는 우리 이제 캔디다 질염이 있을 수 있어요. 캔디다 질염은 이제 일종의 곰팡이균 때문에 발생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습한 곳에 곰팡이가 잘 생기듯이 우리 외음부나 질 쪽에도 캔디다가 잘 생길 수 있어요. 특징적으로 이제 가려움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고 외음부가 빨갛게 된다거나 치즈같이 하얀 분비물이 나오는 것이 특징이에요. 대부분 스스로 대변을 보고 이제 닦을 수 있는 시기인 한 4세에서 7세 정도 아이들이 많은데 이제 알고 보면 아이들이 대변을 앞쪽으로 이렇게 닦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이런 경우에도 질염이 잘 생길 수 있고요. 뭐 항생제 치료하거나 이제 대변 교육을 다시 이렇게 받고 나면 뒤로 닦는 법을 좀 배우고 하면 금방 괜찮아져요. 그러면 이제 조금 시기를 뒤로 가서 사춘기를 한번 가볼게요. 사춘기가 오면서 이제 엄마들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게 있죠. 네, 바로 생리. 생리를 하면은 이제 부모님들이 뭐 생리 파티 이런 것도 열어주시더라고요. 요즘 생리 파티에는 무슨 선물을 많이 하나 그랬더니 생리대, 생리 팬티 이런 걸 또 선물 많이 주시더라고요. 근데 요즘 또 생리컵 이런 거에 대한 관심도 되게 높아지고 생리대가 아닌 이런 생리컵도 청소년들이 써도 되나요? 2017년도에 이른바 생리대 파동 때문에 이제 생리컵에 대한 관심도 많이 높아져서 진료실에서도 종종 이제 질문을 받는데요. 생리컵은 생리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청소년들이 사용하기에는 사용법이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생리컵은 자신에게 맞는 컵을 찾기가 좀 어렵고 처음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게 컵이 이제 질환에서 잘 펴지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이제 작은 경부와 컵의 크기가 맞지 않아서 이렇게 새는 현상도 많이 나타나고요. 탐폰의 경우에는 그 탐폰의 흡수층이 질내 세균들의 이제 배양지가 돼서 감염에 대한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청소년기에 탐폰이나 생리컵의 사용은 권해드리지 않고 있어요. 선생님은 생리 전에 어떤 증상이 있으세요? 생리가 곧 시작하겠구나. 네, 저는 생리 전에 특이하게 나타나는 점 중 하나가 정리를 하는 습관이 있어요. 네, 그래서 평소에 잘 안 하시나 보다. 아시다시피 제가 이렇게 평소에 막 정리를 잘 하는 편은 아닌데 어느 날 갑자기 여기 막 지저분한 이런 물건들이 이제 거슬리는 날이 있거든요. 이제 정리를 하다 보면 이제 하루 이틀 뒤에 이제 생리가 마법처럼 이제 진짜 나옵니다. 신기하네요.
저 같은 경우는 되게 꾸덕한 초코 케이크 엄청 먹고 싶어요. 맞아요. 그런 단 것들 좀 이제 땡기고. 그래서 그걸 먹으면 이상하게 이틀 안에 생리가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근데 그게 생리전 증후군인가요? 이런 거를 이제 생리전 증후군이라고 하지는 않고요. 생리 시작하기 한 일주일 전부터 일상적인 생활이나 작업에 이제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증상들, 복부 불편감이라든지 긴장감, 또 유방의 통증, 아니면 이제 감정 기복, 어떤 식욕의 변화 등이 주기적으로 나타났다가 월경이 시작되면 깨끗이 소실되는 경우 생리전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또 초경을 하는 친구들이 와서 생리가 너무 불규칙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생리를 어느 간격으로 해야지 우리가 안정적이고 어떤 간격일 때 우리가 병원을 가야 되는지 이런 게 있나요? 정상적인 생리 주기는 21일에서 35일이라고 보면 되고요. 평균적으로 이제 규칙적으로 생리한다 하는 분들은 대부분 28일에서 30일 주기가 평균이거든요. 2개월 이상 생리가 아예 없거나 일주일 이상 지속되는 부정 출혈이 있는 경우 산부인과에 내원하셔서 검사를 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려요. 그리고 요즘 제가 들으니까 뭐 털도 좀 나고 살이 찌고 뭐 배란이 잘 안 된다 그래서 다낭성 난소 증후군 뭐 이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이런 것도 청소년층에서 나올 수가 있나요? 네, 이게 대부분 생리가 불규칙한 거의 원인을 우리가 찾다 보면 여성 호르몬의 불균형인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게 결국 호르몬 불균형 때문에 이제 배란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생리가 불규칙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생리 불순과 동반해서 여드름이나 뭐 다모증, 아니면 남성형 탈모 이런 증상이 같이 있다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의심해 볼 수 있고, 이런 경우 이제 호르몬 검사나 초음파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궁경부암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자궁경부암 주사 맞으셨어요? 저 맞았어요. 저도 나이가 들어서 맞았거든요. 자궁경부암 주사는 왜 맞아야 되나요? 우리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은 자궁경부암의 70%를 일으키는 고위험군 인유두종 바이러스 16번, 18번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접종을 하는 거예요. 인유두종 바이러스는 성관계를 통해서 전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따라서 이제 성관계를 갖기 전, 즉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노출되기 전에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이제 가장 효과적이므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만 12세 아이들에게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뿐만 아니라 이제 남성에게도 어떤 항문암이나 생식기 사마귀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성관계를 통한 감염이라는 인식이 높아지면서 남성에게도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자궁경부암 백신은 전반적으로 이제 매우 안전한 백신으로 이제 평가되고 있어요. 이제 세계적으로 보면 약 한 2.7억 건 이상 이미 접종이 되었고,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이상 반응으로는 일시적인 실신이나 실신 전 어지러움 등의 증상이 가장 많았고, 이런 증상들은 사실 아주 심각한 부작용까지는 아니고 금방 회복되기 때문에 이제 걱정하지 않고 예방접종을 마치셔도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산부인과를 우리 아이들이 찾는 여러 상황들에 대해서 선생님과 같이 준비를 해봤는데요. 혹시 더 궁금한 게 있거나 우리 아이가 안 그래도 산부인과 갈라 그랬는데 한번 물어봐야지 하는 게 있다면 밑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이유진 선생님을 계속 괴롭혀서 댓글을 다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부인과의 문턱이 많이 낮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편에서 이윤지 선생님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인사할까요? 네. 감사합니다.